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애틀랜타 한인회의 케어스 액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그리고 식료품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예고된 것처럼 11월부터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월요일인 지난 2일부터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사업을 위해 이승희 프로그램 매니저가 한인회에 상주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상담을 진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이번에 신설된 한라인 404-493-7272 이 번호로 전화를 꼭 미리 걸으셔야 되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데요. 밑에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를 걸어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신 후 상담자가 안내하는 조치에 따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류가 처음에 묻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어 귀네 카운티에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3월 27일 이후 실직을 했거나 급여가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항목에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한 발언 직접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정식 명칭은 그 귀네 카운티 코비드-19 구호 기금입니다. 그래서 귀네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렌트나 유틸리티를 못 내셨거나 늦으신 분들에게 11월, 12월 두 달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귀네 카운티 거주자로서 2020년 3월 이후에 실직이나 인컴이 줄으신 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요. 실직자의 경우에는 termination letter 아니면 separation notice 또는 unemployed benefit letter 중 한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인컴이 줄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페이 스톱이나 뱅크 스테이먼트 한 가지를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금액이 줄어들기 전과 후에 두 달에 총 3달 정도의 그 스테이먼이나 페이 스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베네핏은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의 그 이벡션 노티스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레이트 렌트 노티스를 받으신 분의 하나고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유틸리티 레이트 유틸리티 빌 또는 디스커넥션 노티스를 해당이 되고요. 그 유틸리티에는 전기, 가스, 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시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어포인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하실 때는 본인의 드라이브 라이센스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렌트 같은 경우에는 리싱 어그리먼트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빌을 꼭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 어그리먼이나 또 유틸리티 빌에는 그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승인의 여부는 귀네 카운티에서 결정을 하고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아파트나 또는 그 유틸리티 빌 회사로 직접 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모든 서류가 준비가 빨리 되신 분들은 그날 오시면 바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뭐 보통 한 빠르면 이틀 정도 바로 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담당자의 발언을 요약하면 먼저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와라.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틸리티와 렌트비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니저 한 분과 업무를 보조할 한 분 등 총 2명이 한인회에 상주하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회가 정부로부터 유틸리티와 렌트비 부분으로 17만 5천 달러의 지원금 예산이 책정됐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한인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이나 한인분들에게 알리고 있으니 정말 또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어찌됐든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한도가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즉 후원금을 받은 액수만큼 신청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인의 재정이 약한데 결국 재정이 확보된 만큼 나눠주겠다면 후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인사회 분위기로 인해 누군가 선뜻 후원금을 내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내용이지만 절차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먼저 한인회가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갖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동포분에 한해 렌트와 유틸리티를 지원하고 정부에 청구해서 쓴 만큼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사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을 내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사용한 후 카운티 정부로부터 리임버스 받은 후 돌려주면 되는 시스템인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직 한인 회장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또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했다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취재 결과 상임위원회 전직 한인 회장들이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한인회 측에 따르면 전직 회장들 가운데 한인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 추가로 더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이렇게 한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1차와 2차 지원금은 모두 1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결국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으로는 17만 5천 달러를 12월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주 2만 달러가량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런 종잣돈이 현재 한인회에는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책정된 지원금도 못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결국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인회가 재정이 넉넉치 않아 먼저 쓸 돈, 즉 시드머니가 충분치 않았고 그래서 전직 한인회장들을 비롯해 주요 단체장들에게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인회가 여러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종잣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종잣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인회도 투명한 회계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한인회가 귀네 카운티 정부로부터 지적받은 이중으로 제출한 영수증 그 지적 사항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나요? 네, 취재 결과 아직 뚜렷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귀네 카운티 정부는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렌트 유틸리티 지원 사업을 맡긴 프로그램 매니저가 정부 관계일을 맡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작 어제인 4일 오전에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를 하다가 만난 프로그램 매니저는 2라운드를 청구하는 정부관계 파트만 맡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된 CKA 쪽과 영수증이 겹치는 문제, 동포재단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다른 단체에 영수증을 썼던 부분, 이런 거는 한인회 감사에게조차 이야기를 전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철 한인 회장의 입장이 참 궁금한데요. 공인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부분이나 재정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 한인회에서도 공신력 있게 보일 텐데요. 지난번에도 같은 영수증을 2번 제출한 것이 실수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해당 실수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키워졌다 그런 지적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일단 영수증을 직접 관리한 사람이 김윤철 한인회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김윤철 회장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임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문제가 됐었죠. 리더로서 흔치 않은 발언을 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윤철 회장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리더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을 같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해서 나쁠 거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귀넷 정부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유하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15일의 유예 기간을 줬다면 그 기간 내에 철저하게 서류를 보완해야 할 상황인데요. 정부의 15일의 유예 기간은 처음 시행되는 법 규정에 따른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주어진 기간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으려면 주어진 기간 안에 잘 보완을 해야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취재하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한인 회장이 그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회계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김윤철 한인 회장이 직접 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보내겠다는 말에 우선 놀랐고요. 김윤철 한인 회장이 몇 가지 쟁점들 중에 한두 가지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일을 또다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수증 처리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이 내용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한테 이런 일을 맡기면 더 편할 텐데 한인 회장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 귀넷 카운티에서 지적했던 부분, 즉 문제가 된 영수증 금액 8,373달러에 대한 영수증만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 실수가 반복되거나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굳이 본인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인회의 다른 임원들이나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은 또 뭔가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특별히 저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논란이 시작되고 한인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힘을 합쳐야 하는데 회장은 임원들 탓하고 임원들은 회장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봉사라는 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도와야 하는 건데요. 평소 생생나는 행사에 나와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북에 올린 후 내가 임원인데 이런 일 했다고 자랑질만 할 게 아니고 정말 한인회가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논란에 휩싸이고 위기에 빠졌을 때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평온할 때 사진만 하나 찍고 가는 건 봉사가 아니고요. 똑같이 사자로 끝나지만 그건 봉사가 아니라 명함장사인 거죠.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허 기자가 지금까지 했었던 발언과는 다르게 이제 한인회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은 더욱더 꼼꼼히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인회가 한인단체로서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횡령이나 자금 유용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케어스 액트 사업의 취지를 살려 동포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한인회가 한인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회계 관련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인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재정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관련 서류를 한인회 입구에 비치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한인회장단도 한인회 장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직 한인 회장들이 한인회 장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부분에 관련해서도 허 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인 4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전직 한인회장 3명이 한인회관을 찾아 김윤철 한인회장과 집행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인회계사 CPA를 대동해서 한인회 장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회계사는 오지 않았고요. 대신 전직 원로 한인회장 3명이 방문해서 한인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예산 결산 내역과 통장 대조, 각종 지출입 검사, 발행 체크 사본 대조 등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면담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 면담을 하게 된 이유는 또 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전직 한인회장단은 한인회 회칙상 규정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한인사회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한인회장을 먼저 지낸 입장에서 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과 한인회 장부를 대조하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석해 한인회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한인회를 믿어달라, 이런 취지로 의견만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면담 결과 어떤 결론이 난 부분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회 쪽에서는 워낙 입출금 내역 자체가 거의 없으니 10분이면 다 볼 수 있다, 지금 봐달라라면서 읍소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장부들을 다 원본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현재 한인회 입구 로비에 전시된 장부들은 사본이고, 어제 저녁 전직 한인 회장들에게 공개한 것은 원본 장부들이고 또 추가 서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직 한인 회장들은 나중에 CPA를 통해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인회 감사, 세무사죠, 이분과 전직 한인 회장단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이렇게 2명의 전문가에게 장부들을 공개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로부터 2차로 승인받은 32만 5천 달러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가 한인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바로 전화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필요한 한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잣돈 마련이 시급한데요. 다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회계와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집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인회가 이번에 받아든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인사회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남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옹수 6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